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요, 첫 번째 임기 때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도착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일본을 2박 3일 방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를 떠나서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에어포스 1을 타고 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죠. 이 머린 1으로 갈아타고요. 곧바로 에이펙 개최지인 경주로 이동해서 이 CEO 서밋에서의 특별 연설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요,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번은 이 국빈 방문 형식이었던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걸맞은 의전 절차를 마련했는데요. 공항에선 의장대를 사열하고 국가원수에게 최고의 예우인 예포 21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아시아 순방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에어포스 1에서 이 모습을 비친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진 모습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 주먹을 쥐고 또 팔을 흔드는 특유의 춤을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도착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시 뒤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 이 두 정상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 8월말 미국 워싱턴에서의 만남 이후 2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역대 최대 기간 내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빈 방문의 예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수훈 가운데서 가장 격이 높죠.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이 훈장을 받는 건 트럼프가 최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역대 대통령 내외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국가원수 내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여돼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한 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고요. 외국 정상으로는 1964년 하일리히 리브케 서독 대통령이 첫 수훈자였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일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번 정상회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회담의 관전 포인트 과연 뭐가 있을지 새 패널분들께 돌아가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이 이모님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지금 3달째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것인가의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암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소위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재처리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과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일 동맹에 대해서 일본에 천명한 것처럼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석병훈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3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 어떻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제일 큰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지금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딜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뿐만 아니라 동맹 부분, 이것들을 다 타결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빅딜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관세 부분은 그러니까 에이펙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안보 분야만의 합의만으로 만들어내면 스몰 딜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안 될 경우는 노딜로 갈 경우에는 향후 한미 관계에 상당한 적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딜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가능성은 저는 크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 세 편을 모두 역시 관세 무역 협상을 꼽아주셨습니다. 결국 이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그런데 양국 협상팀들은요 모두 이 회담 열리기 전에 이번에 최종 타결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그 의견을 다 피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과연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간에 뭔가 딜을 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극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는 듯합니다. 석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현재로 봤을 때는요, 그 톱다운 방식의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양국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흘러나온 양국 간의 그 한미 그 대미 투자 금액, 네. 금액에서 이 현금 투자 비중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 금액을 갖다가 얼만큼 기간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그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실무자 간에서 이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갖다가 정상 간에서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빅딜은 어렵고 뭐 스몰딜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우리 정부에서는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 이제 두 사람이 주 협상 팀인데 두 사람은 이제 화상 협의를 통해서까지 막판까지 이렇게 관세 협상에서의 협의를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석 교수님이 일부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그 쟁점 가장 중요하고 또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쟁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 중에서 네. 현금 투자 비중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2천억 달러까지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할 때 이것을 얼마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느냐가 또 중요한 두 번째 쟁점이 되는데요. 네. 미국은 이것을 8년에 걸쳐서 250억 달러씩 납부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200억 달러 혹은 150억 달러가 상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150억에서 200억 달러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 1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최대 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납부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타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또 이 투자금을 날리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자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큰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이것을 5대5로 나눠 갖겠다. 원금 회수 때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90%를 한국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죠. 양측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차 교수님께서 이제 뭐 빅딜, 그다음에 스몰딜, 노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오늘 한미 양국의 협상이 결국 이제 노딜로 끝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노딜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코스피가 사실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역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위험 요인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오르고 예, 있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오르고 네. 있는데 오늘 네. 오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 자금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 위험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미국 측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계속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심지어 스몰 딜조차 없이 또 지난번처럼 서로 그냥 뭐
좋은 덕담만 주고받다가 끝난다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일본도 무역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더 계속되는 이 관세를 부담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미국 투자자금, 외국 투자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스몰딜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또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최소한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십니까? 뭔가 큰 틀의 합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3,500달러에 뭐 지난 8월 달에 나온 그 큰 틀의 합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디테일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디테일 중에서도 최소한 어떤 부분은 좀 오늘 뭐 대략적으로라도 윤곽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정부 협상단도 네. 국익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금액을 갖다가 네. 현금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줄이고요. 그다음에 분할 납부 기간을 늘려가지고 최소한 1년에 우리가 납부하는 대미 투자 금액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이 범위 내에서 좀 묶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의 공동 합의문이나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요, 뭐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라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하긴 했는데요. 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7월 말에 이 큰 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어진 이 관세 후속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계속 노출이 됐습니다. 뭐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서 양측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거 과연 타결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첫 회담 당시, 그러니까 워싱턴 회담 당시 협상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주요 쟁점이었던 이 통상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이 사실상 정상 간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실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90조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실무 단계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었고요. 또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와 대통령실은 실무적으로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다만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관련한 동맹 현대화는 큰 방향에서 일치를 봤다고 설명한 바 있고요.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미 간 조선 협력 공감대가 형성된 점은 성과로 꼽혔습니다.